안녕하십니까. 엉터리 낭독극장의 구슬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위인동화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글 정란이, 그림 김선배, 하늘자연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글쓴이 정란희,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났고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극작을 전공했습니다. 국제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우리 이모는 4학년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엄마의 팬클럽, 우리 가족 비밀 캠프, 단추마녀 시리즈, 나쁜 말은 재밌어, 허둥지둥 산타 가족, 슈퍼보이가 되는 법, 똥도둑질 등이 있고 근현대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제주 4.3의 아픔을 담은 모명천 할머니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와 국제적 연대를 다룬 나비가 된 소녀들을 썼습니다. 2014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상,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인권운동과 작품활동을 인정받아 평화인권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글인이 김선배, 충청남도 삽교에서 태어나 만화와 그림책을 공부했습니다. 재미난 그림책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기웃거립니다. 그린 책으로 까닭선생 정약용, 별명 폭탄 슛, 우리 아빠는 택배맨, 도시락 도둑, 덕이의 행주대첩, 홍길동전, 한입만 등이 있습니다.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 글쓴이의 말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옥은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남달리 돋보이는 인물입니다. 비행사가 되어 조국의 하늘에 독립을 가져오겠어.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권기옥이 헤쳐나가야 할 시련과 역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에 비행학교가 있을 리 없었고 제 이름 석자 쓸 줄 아는 여성이 드물었던 시대에 최첨단 기술인 비행수를 익힐 기회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굳센 의지와 피땀 눈물로 불가능에 가까운 꿈을 이뤄냈습니다. 권기옥은 독립운동가일 뿐 아니라 여성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그녀가 바라던 독립된 조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 빨리 죽으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갈래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이 되기까지, 식민지 백성에서 무장투쟁 독립운동가가 되기까지 그녀가 열어간 힘차고 진취적인 삶은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 권기옥이 꿈꾸던 독립조국의 어린이들에게 그녀의 꿈을 전합니다. 떴다 보아라 비행기, 꿈의 씨앗, 대한독립 만세, 망망대해를 건너는 멸치배, 꿈을 향한 한 걸음,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비행기 찾아서 구말리, 이상정과 함께 가는 길,
나는 한국인입니다. 빼앗긴 하늘에도 봄은 오는가. 내가 원하는 나라는 한눈에 보는 권기옥의 생애, 지도 권기옥의 발자취. 이렇게 이 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볼 곳은 97페이지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이라는 내용입니다. 97페이지 7.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여자가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하늘에서 꽥꽥 비명이나 안 지르면 다행이지. 여자가 왜? 순전히 남자가 하는 일을? 기옥이 비행학교에 입학하자 비아냥거리는 남자 생도들이 덜어 있었다. 그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여자는 치마를 입고 얼굴을 꾸미며 집안일이나 하는 약한 존재였다. 남자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비행기 조종을 여자가 하겠다고 나선 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옥의 의지와 조국 독립에 대한 뜻을 알고서 점차 도와주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기옥은 남학생들의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행학교의 공부와 훈련에만 집중했다. 1924년 1월 초 기옥이 윈난 항공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1기생들은 조종과 정비에 대한 이론 공부를 거의 마쳐가고 있었다. 기옥은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했다. 책이나 연구를 통해 익히는 공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밤에 공부하면 되었으니까. 복엽 비행기는 날개가 위아래 2장이라서 더 빨리 뜨고 잘 날지만 폭풍이나 강한 기류를 만나면 더 많이 흔들려서 추락할 위험도 높잖아요. 이런 단점을 해결할 방법은 뭐죠? 기옥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물어서 궁금한 것들을 채워갔다. 동기든 선배든 교관이든 조금이라도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기계 손질하기였다. 조종사는 비행기를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을 만큼 비행기를 철저히 알아야 했다. 만약 비행기가 고장나서 추락하거나 비상착륙을 했을 때 비행기를 다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비행사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단단하게 조인 거대한 볼트와 너트를 풀기 위해서는 억센 힘이 필요했다. 쇠뭉치를 깎아서 부서진 부품을 만들어내야 할 때도 있었다. 기옥은 소나귀의 힘이 모자라서 줄을 들고 쇠뭉치를 다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일요일에도 정비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연습한 끝에 비행기 정비를 해낼 수 있었다.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체력 훈련이었다. 비행기의 방향타를 움직이고 자유로이 조종하기 위해서는 강한 체력이 필요했다. 비행 조종을 위한 체력 훈련은 남자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지옥 훈련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몇 개의 산을 넘는 산악행군, 진흙탕과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달리기 훈련, 구르고 뒹굴고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체력 기르기 훈련도 남학생들과 똑같이 했다. 총검술, 총쏘기, 기습 공격하기, 전투기술 익히기, 담력 훈련도 했다.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산악행군을 할 때에는 외놈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까무러치던 기억이 되살아날 만큼 힘들었다. 고된 훈련을 하다 보니 달거리까지 끊겼다.
기옥이 입학한 후 중국 여학생 2명이 들어왔지만 비행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봄이 되자 프랑스에서 주문한 비행기가 도착했다. 나무와 헝겊으로 만든 몸체에 엔진은 80마력짜리였고 방향타는 철사로 얽어맨 것이었다. 글라이더와 비슷한 모양의 비행기가 눈앞에 떡 놓이자 학생들은 신이 나서 더 활기차게 움직였다. 지상 실습 교육이 끝날 즈음 비행 적성 검사가 실시되었다. 비행기에 학생을 태우고 이리저리 마구 흔들어서 비명을 지르거나 멀미를 하면 무조건 탈락시켰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었으나 기옥은 합격할 수 있었다. 풍랑을 헤치고 밀항에 올랐던 경험이나 험한 산악지대를 다람쥐처럼 오르내리던 경험으로 몸이 단련되었기 때문이었다. 첫 비행 훈련을 하는 날, 교관이 딱딱한 얼굴로 기옥과 다른 비행사들을 줄줄이 세워놓고 말했다. 오늘 훈련은 실제 적과의 공중 전투라고 생각해야 한다. 실수는 곧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 잊지 말도록. 생도들은 긴장한 얼굴로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기옥이 모는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였다. 가속 페달을 밟자 비행기는 점점 더 속도를 내며 달렸다. 속도를 너무 급하게 올리지 마! 옆에 나란히 앉은 프랑스인 교관이 소리쳤다. 기옥이 천천히 조종간을 잡아당기자 비행기가 고개를 쳐들고 붕 공중으로 떠올랐다. 비행기 몸체가 잠시 요동치듯 흔들리자 교관이 다시 소리쳤다. 야! 정신 차려!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잖아! 기옥은 조종간을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더 꽉 잡아! 비행 교관은 기옥을 여자라고 차별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봐주지도 않았다. 항공학교에는 기옥보다 먼저 들어온 3명의 한국 생도들이 있었다. 길림의 적색 노동조합 대표로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장지일, 만주의 대한독립단원인 이춘, 대구에서 아트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를 꿈꾸던 이영무였다. 기옥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며 의지했다. 서로가 마음에 품은 조국 독립의 꿈을 알기 때문이었다. 기옥이 비행훈련에 열중하던 어느 날 항공학교에 한국 청년 3명이 찾아왔다. 비행사가 되려고 상하이에서 여기까지 3달 동안 걸어왔어요. 꾀지지한 몰골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을 짐작할 만했다. 예전에 기옥이 한 것처럼 험한 길을 걸어온 것이다. 안쓰러운 마음에 학교 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 기옥은 그중 가장 어린 청년이 남동생처럼 여겨져서 2번 만났다. 청년은 기옥에게 믿음을 주고 싶었던 모양인지 권총 한 자루를 불쑥 내밀었다. 누님, 이건 제가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누님이 맡아주세요. 권총을 받으면서 기옥은 왠지 가슴이 섬뜩했다. 수상한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항공학교 동기들에게 의논했다. 이런 최신형 권총은 우리 독립군에게는 없어요. 일본 경찰들이나 갖고 다니는 것이죠. 만주에서 일본 경찰과 싸워본 적이 있는 장지일이 말했다.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알아봅시다. 며칠 후 기옥은 소풍을 가자며 수상한 청년을 산으로 데려갔다. 2 사람이 산에 다다르자 바위 뒤에 몰래 숨어 기다리던 동기들이 순식간에 청년을 덮쳤다. 넌 뭐하는 놈이냐? 기옥이 하나둘 캐묻기 시작했다. 청년은 기분 나빠하며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사태를 파악하고는 술술 불었다.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권기옥을 납치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체포하지 못하면 죽여서라도 꼭 데려오라고. 듣는 이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이었다. 일본 영사관은 기옥을 체포한 뒤 이를 증거로 윈난 육군 군관학교와 항공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을 모조리 잡아들일 계획이었다고 했다. 기옥과 동기들은 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척 고민이었다.
밀정을 살려서 돌려보내면 한국 생도들이 모두 드러나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 영사관에 넘겨질 수도 있었다. 기옥의 마음은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어수선했다. 조국이 일본의 군홧발에 짓밟히는 걸 보고도 어쩌다 밀정이 되었을까? 어떻게 피를 나눈 동족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을까? 기옥과 동기들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훈방이냐 사형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라가 없는 우리에겐 감옥도 재판소도 없기 때문이다. 장지일이 밀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총에 맞아 고꾸라진 밀정을 그들은 감쪽같이 땅에 묻었다. 저물녘에 학교로 돌아온 그들은 교장에게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자 교장은 깜짝 놀라며 탕지야오 성장에게 보고했다. 며칠 후 일본 영사관에서 탕지야오 성장 앞으로 보낸 공문이 도착했다. 군관학교와 항공학교에 불량한 조선인들이 있으니 우리 대일본 제국에 넘겨주시오. 우리 학교에는 한국 생도는 한 명도 없어. 성장이 부인하자 일본 영사관은 권기옥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칠게 나왔다. 권기옥이 항공학교에 있는 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어. 만일 길에서 권기옥을 발견하면 우린 즉시 사살할 것이오. 탕지야오 성장 역시 단호하게 경고했다. 혹시라도 우리 중국인을 잘못 알고 사살하기라도 하면 큰 사태가 일어날 테니 알아서들 하시오. 학교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옥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오늘부터는 절대로 학교 밖으로 나돌아다녀서는 안 돼요. 학교 밖으로 나간다면 우린 권기옥 학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수 없소. 기옥은 한동안 학교 안에서만 움직이고 연습도 새벽에만 해야 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책 뒤편에요. 한눈에 보는 권기옥 생애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아주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1901년 음력 1월 11일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아버지 권돈각과 어머니 장문명 사이에서 일남 4녀 중 둘째 딸로 태어나다. 1910년 10살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강제 병합되다. 1912년 12살 봄에 장대연 교회에서 운영하던 숭현 소학교에 들어가다. 1917년 17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한 미국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을 보고 비행사의 꿈을 품다. 1918년 18살 봄에 숭현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고 숭의 여학교에 3학년에 편입하다. 숭의 여학교 박현숙 선생이 이끄는 독립운동 비밀조직인 송죽 결사대에 들어가다. 항일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고문 수사를 받고 6개월 동안 감방살이를 하다. 1920년 20살 4월에 고문 후유증으로 학지를 앓게 되어 석방되다. 1921년 21살 봄에 중국어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항저우 홍따오 여학교에 초급 3학년으로 편입하다. 1923년 23살 6월에 홍따오 여학교의 고등과정을 2년 2개월 만에 마치고 졸업장을 받다. 1924년 24살 1월부터 비행기 이론과 정비 등을 배우고 기초 체력 훈련을 받다. 조종반에 합격하여 비행 훈련을 받기 시작하다. 7월에 훈련 비행 9시간 만에 단독 비행에 성공하다. 독립운동가 안창호에게 단독 비행 기념사진과 감격을 적은 편지를 보내다. 1925년 25살 2월에 윈난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사가 되다. 조선 총독부를 폭격할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서 상하이와 텐진, 광저우를 오가며 애쓰다. 1926년 26살 4월에 중국 서북군 펑위상 군벌의 항공대에 찾아가서 부비행원으로 임명받다. 1926년 26살 7월 초순
후퇴하는 펑위샹 군대를 따라서 독립운동가 유동열, 이상정 등과 함께 내몽골 바오터우로 피난하다. 11월에 바오터우에서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이상정과 결혼하다. 1927년 27살 2월에 북벌 전쟁 중인 상하이로 가서 국민혁명군 동로군의 비행사가 되다. 상하이와 항저우를 오가며 초창기 중국 공군 창설을 주도하다. 1928년 28살 북벌 전쟁에 승리한 국민당 정부를 따라 난징으로 가서 항공서 제1대 정찰대 소속 비행원으로 복무하다. 1930년 30살 중국 공군 비행사로 복무하는 한편 남편 이상정과 함께 의열단에 참여하는 등 비밀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1932년 32살 1월 28일 상하이 전쟁이 일어나자 항공서 제1대 소속 비행사로서 참전하다. 상하이에서 정찰기를 몰고 출격하여 일본 지상군의 기총소사를 퍼붓다. 1935년 35살 1월 초순 장제스의 부인 쑥메이링 항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획한 선전비행의 선전비행사로 뽑히다. 1936년 36살 여름에 이상정과 함께 부부 스파이 누명을 쓰고 중국 군정보기관에 잡혀가다. 1937년 37살 봄에 8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스파이 누명을 벗고 석방되다. 시동생인 시인 이상화가 난징으로 찾아와서 3개월 동안 머물다 가다.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다. 11월 일본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독립운동 동지들과 함께 난징을 탈출하다. 12월에 중국 정부의 초빙으로 쿤밍에서 중국 항공학교의 통합과 재편성을 돕다. 1938년 38살 9월에 중국 육군참모학교 교수로 발령받아 충칭으로 오다. 중국군 장교들에게 영어와 일어, 일본인 식별법과 일본인의 성격 등 실전에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다. 1943년 43살 2월 23일 충칭에서 임시정부의 부인들을 단결시켜 한국 애국 부인회를 재건하고 사교부장에 이어 선전부장을 맡다. 8월에 임시정부 군무부 산하에 공군설계위원회를 만들고 한국 광복군 비행대 편성과 작전 계획을 짜다. 1945년 45살 8월 15일에 해방, 10월 초 이상정과 함께 상하이로 가서 한국 교민 보호와 안전한 귀국을 돕는 활동을 하다. 1947년 47살 여름에 이상정이 어머니의 사망 전보를 받고 귀국, 2달 만인 10월 27일 뇌일혈로 사망하다. 1949년 49살 5월에 내전에 휘말린 중국을 떠나서 대한민국 서울로 귀국하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초창기 군 조직과 공군 장설에 이바지하다. 1950년 50살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전선을 누비며 활동하다. 1957년 57살 한국연감 발간 사업을 시작하다. 이후 1972년까지 16년간 사업을 계속하다. 1967년 67살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3.1운동 여성들 지회를 창립하다. 1968년 68살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을 받다. 1977년 77살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다. 1985년 85살 권기옥 장학회를 만들고 장학기금 1억 원을 한일은행에 100년 동안 맡기다. 1988년 88살 4월 19일 사망,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히다. 내 시대를 앞선 생각을 갖고 뜻을 펼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살아가는 선각자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난이 작가의 하늘의 독립군 권기옥을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